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속보치는 일종의 가채점표입니다. 속보치를 보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요. 속보치에 이어지는 잠정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확정치로 경제 동향을 가름하게 되죠. 어제 나온 속보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불과 일주일 전 한국은행이 하향 조정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2.7% 달성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한국은행은 연초에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망치는 갈수록 떨어지다가 이번 3분기 속보치에 보면은 2.7%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투자 부진이 주요 원인입니다. 얼어붙은 증시가 이를 반영하고 있죠.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34.28포인트 뺀 2063.30, 2017년 1월 10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반도체에 편중된 것이어서 지속 가능성 여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단기 일자리 창출, 유류세 인하 같은 단기 처방전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신한 연말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참 걱정입니다.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요. 궁금한 만큼 걱정도 큽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오프닝 통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어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이 지표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둡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미 지난 7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난 18일에 다시 2.7%로 낮췄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달성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네네.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드러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에 이제 그친 거고요. 네네. 0%대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그래도 수출은 버텨주고 있더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 3.9% 증가. 그래서 성장 기여도는 1.7%포인트. 근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예.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네네.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내수입니다. 내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1.1%포인트. 특히 보니까 투자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투자 쪽으로 기업 투자 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1,500조에 달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쪽으로 쏠려갔다가 네네. 조금 멈칫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 투자로 연결되고 있지도 못한.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내수가 침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수출도 함께 동반 추락하면 문제가 다른데 예. 수출이 좋은 상황에서 내수가 침체라는 얘기는 100% 경제정책 실패. 를 의미합니다. 예, 예. 그래서 청와대가 문제인지 기획재정부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이 경쟁력은 역대급 약체. 예. 거의 최약체 아닌가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갈등을 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도 지금 많이 봐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좀 기다려봐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같은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코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비관적인 그러한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 재원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자꾸 재정 투입만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거는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죠. 예. 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남쪽에서의 불가능한 여지를 북쪽에서 좀 열어보자라는 그런 일종의 희망사항 같은 것들이 개성공단을 한번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도 약간 좀 논란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진실공방 국면으로 좀 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한 매체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북한이 최근 우리 쪽에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왔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북측하고 뭔가 이렇게 사정교감 하에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 기업인들 이 방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과 또 개성공단 정상화에 결국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통일부가 입장 자료를 냈어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 관련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해 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예. 보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측이 자산 동결과 관련한 논의를 제안한 사실도 없는 걸로 파악된다. 네네. 이거 좀 애매하죠. 예.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 점검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매체가 또다시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번 주 초 북측에서 기업인이 개성공단에 와도 좋다고 통보했다. 우리가 이번에 따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북측에서 네네.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다. 예. 라고 또 이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보도에는 또 이 통일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해명이 나올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하고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또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 측과 필요한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네네. 본인들이 공유를 했으면 이미 공유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쪽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처럼도 들리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뭐 남북 교류 협력의 옥동자 하면은 개성공단 금강산 있는데 이게 또 미국이 개입이 되면은 또 대북 제재와 또 연결돼서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부분 이런 부분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루어지고 있다. 네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지금 하는 차원이 뭐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그냥 명백하게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대북 관련 이야기 진전되는 상황을 미국 측에 숨소리까지 알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잖아요. 오픈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미국에도 알려야 되지만 국민에게 먼저 알려야죠. 네. 자 그리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일단 여야 사당이 합의는 했는데요. 네. 일부 또 당대 반발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제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법안 처리도 하기로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 이 법리적으로 위헌이다. 네네. 또 정치적으로는 야권 분열 공작이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없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약간 공개적으로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이걸 공개 비판을 좀 했는데요. 명백히 위헌이다. 네네. 재판부를 국회가 지명하겠다니 제정신이냐라고까지 반문을 하면서 이 당내 원내 지도부를 겨냥을 했고요. 네네. 지상욱 의원도 이 당 지도부가 이런 걸 그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도 생략하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뭐 친유계의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단. 네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약간 무리가 있는 그 수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굳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 수를 꺼내든 이유는 결국 고용세습 국정조사. 네네. 이거를 좀 피하고 싶은 심정. 그래서 이걸 좀 맞교환하려는 심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오늘 그 일부 보도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요. 남남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 축구 대표단 선수단 84명입니다. 거의 100명에 가까운 그런 큰 규모의 북측
대표단이 춘천에서 열리는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첫 번째 대규모 방남 행사이지요. 최근 비무장지대에 불고 있는 군사합의 이행에 따른 긴장 완화 이런 것들도 새로운 기대감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강원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아침엔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올해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 모멘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 8개월쯤 됐는데요. 네네. 짧은 기간이지만 잘 가고 있다. 순조롭게 가고 있다.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북한 선수단 입국하면서 저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 북한 선수가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CIQ에 영접을 나갔었는데요. 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4명의 이제 중학교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15세 이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네네. 선수단하고 대표단 84명이 왔는데요. 그 어린 학생들은 아직 순수하죠, 순진하고. 네네. 그래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경기를 가지게 될 텐데 우리 젊은 미래 통일 세대들이 아주 교류를 하는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4회에 이어서 이제 5회 우리 여기서 열리는 대회인데 그렇다면 6회는 또 북한에서 열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6회 대회는 강원도 원산에서 열기로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원산에서 경기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북한이 아주 온 힘을 모아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산 갈마지구라고 해서요. 네네. 관광 특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호텔을 포함해서 약 100여 동 정도를 짓고 있어서 네네.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을 결심하고 첫 번째 개방 지역으로 이제 원산 갈마지구를 정해서 내년 10월에 이제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인데 네네. 그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축구 대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좀 가서 그 원산 갈마지구를 좀 구경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때는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좀 상황이 좋아져서 미국 선수단도 좀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 평창 때도 보면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 함께하고 막 공동 보조를 맞추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를 개혁 개방의 첫 번째 대상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가서 거기를 보고 이제 장차 상황이 좋아지면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투자하신 데 이어서 그쪽에도 지사님이 직접 투자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퇴직금 투자하셨다고 한때 뉴스에 나오셨잖아요. 예. 네. 이번에 국감에서 아주 상당히 공격을 당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는 한 지역이 지금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금강산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직접 더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평양공단을 좀 열어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평양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나빠지는 바람에 중단이 됐는데요. 예. 저희들은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이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이제 손해를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법과 제도로서 또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앞으로도 북한의 경제 발전, 우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서 이 문제를 법제도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슈를 좀 바꿔서요. 최근에 지뢰 제거 작업이라든가 최전방 초소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강원도라는 지역에서 아주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 가장 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셨을 때?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환영입니다. 네네. 지금 현장에 이제 못 보셨을 텐데 현장에 가시면 환영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요. 예. 도민들의 환영 분위기가 아주 역력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강원도가
유일한 분단도이기도 하고 70년 동안 분단의 질곡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군사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못한 피해를 봐서 이 군사 규제라든지 남북 간의 긴장이 우리 지역에서는 바로 상경기나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평화 분위기 때문에 요즘에 그 접경 지역,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화 지역으로 바꿔 부르고 있는데요. 초론, 화천, 인제, 양구 이 지역에 군 장병들도 많이 이제 휴가도 많이 나오고 또 면회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상경기가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대환영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긴장 완화되면서 장병들 평일 외출 이런 그 조치들도 그 시행 확대가 앞두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랬던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평일 외출 그전에 뭐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군대 생활 3년 하는 동안에 휴가를 한 2번이나 3번 나왔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월에 한 번씩 나오다가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매일 나오도록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시범 평일 외출 제도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루에 한 1000명 정도씩 이제 나와서 이렇게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지역 상경기에는 뭐 아주 단연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정착이 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또 우리 시군과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공 투자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이 새로운 이제 상경기 활동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 같은 분위기를 지역 경제 또 뭐 도정 펼치는 데 있어 갖고서는 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뭐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제 군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선 지역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이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이 최전방 지역을 옛날에는 적접지역, 적과 접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요즘에는 접경지역 이렇게 부르다가 제가 5월 1일부터 평화지역으로 부르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이제 법안도 제출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지역이 적과 대치하는 지역이 아니라 평화가 공존하는 지역, 남북이 공존하는 지역, 그리고 관광 지역, 외국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좀 바꿔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접적, 접경 그리고 평화 지역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요즘도 보면 여전히 남북 이슈 나오면서 남남 갈등 형태로 불거지고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뭐 지사직을 수행하시면서 지금 여의도 국회에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걸 좀 정치권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정쟁을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을 주창하셨을 때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이 전부 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쟁을 벗어나서 이제 한반도가 마지막 남은 냉전을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해체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간곡하게 이런 우리 정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편의, 평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하게 말씀 올립니다. 지금 남북대화 정상회담 그 첫 모멘텀 연곳이 평창이다. 뭐 이런 그 얘기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그 남북 관련 그 남남 갈등의 그 와중에서 강원도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길잡이 노릇을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 강원도가 한국 전쟁의 가장 큰 피해 지역입니다. 여기 전쟁터였었죠, 여기가. 그러니까 당사로 우리 뭐 한민족 전체가 전쟁의 당사자였지만 가장 당사자로서의 성격이 가장 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희생도 컸고 또 북한에 대한 분노, 증오, 적개심도 뭐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버리는 게 더 낫다. 라고 이 강원도민들이 이제 인식을 해서 이제 평화로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정치권에서 잘 좀 인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인사 올립니다. 그 청와대 임정석 비서실장 지난 17일 그 철원 5사단 GP
지뢰제거 현장에 갔는데 그때 함께 동행하셨었죠? 저는 그때 가지 않고 그 다음 날 갔었습니다. 다음 날이요? 예. 네, 그것도 아주 사실은 천지개벽할 일인데요. 그 네. GP에 민간인들이 들어가면 옛날에 총격전이나 포격을 주고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이번에 아주 평화롭게 정치권의 최고 수뇌부들이 드나들 정도로 됐는데 이런 지역 이런 문제가 좀 잘 해결돼서 그 옛날에 이제 철원역이 있었는데요. 네네. 철원역이 서울역만한 정도로 크기가 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주 남북 교류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경제 중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남북 간의 교류가 되면 서로에게 큰 득이 될 것이고 지금 경제도 서로 간에 서로 어려운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함께 합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3일 국감 치르셨는데요. 그 지역 이슈와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 치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 관련 시설을 적극적으로 행사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평창 동계 올림픽을 끝나고 정산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619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정부도 돈을 좀 내고 우리 도도 돈을 좀 내고 시나 군에서도 돈을 좀 내고 또 기업에서도 협찬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한 1,000억 정도의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올림픽 시설을 유지하기로 정부 내에서 거의 합의가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요. 그게 좀 합의되면 그 돈으로 시설 유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국비를 쓰지 않고 세금을 쓰지 않고 유지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감 이슈 관련해서 그 야당 의원들이 경제 분야 성과 얘기하면서 너무 그 남북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농업 문제 특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타가 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혼났습니다. 도민들은 안 돌보고 도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남북 문제만 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그렇게 물론 남북 문제에 에너지를 쏟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도정의 힘이나 예산이나 그렇게 도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금강산 관광 이런 게 진행되면 우리 경제에도 활력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돈은 물론이고요. 그런 점들을 좀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 축구 대표단 잘 챙겨주시고요. 좋은 소식 있을 때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죠.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나눴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으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이슈로 좀 확산시킨 박용진 의원을 연결해서요. 후속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교육부가 일선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론화시키신 분이시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박용진 3법 대표 발의자이십니다. 박용진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매주 금요일 이쪽에 나오셔야 되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 연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어제 나온 그 정부의 종합대책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만시지탄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보면서도 이게 때로 무슨 예산을 따로 더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네네. 법 개정을 지금 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예. 당장 우리 교육 당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적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이미 예전에 의당 했었어야 할 일들인데 예. 안 하고 있었다라는 자기 고백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이제라도 그 정부 당국이 나서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해보겠다는 의지를 여러 곳에서 표현을 했고요. 네네. 저나 아니면 학부모 단체들이나 시민단체가 요구해왔던 그 유치원 교육과 관련된 어떤 개선 요구사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예. 그 감사 결과 어마어마한 분량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것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곳이 있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그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공개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좀 생각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주먹구구 쌈짓돈처럼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함부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실상 횡령이라고 봐야 될 일들까지 있었고 예. 또 어떤 경우는 돈이 엉뚱하게 쓰여져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곳이 아니라 그냥 유치원의 다른 곳에 쓰여졌다. 네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유치원 회계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과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은 돈들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쓰면서 이 돈도 내 돈, 저 돈도 내 돈,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의 이 불투명한 회계인식 자체가 되게 큰 문제였는데 더 들여다보니 원장님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회계 규칙 그리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이걸 다 거부하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정부 당국의 그 수수방관하는 그 뒷짐진 자세도 문제였고 또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동원력, 자금력 네네. 이런 것만 믿고 그냥 자기들 요구만 일방적으로 밀고 왔던 유치원 단체의 어떤 잘못된 태도도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그 한유총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저희들이 연결했을 때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요. 이것이 개인 사업이다, 사유재산이다. 이 같은 논리였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너무 매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그 일종의 부탁이었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불을 지르고 다니셨더라고요. 예, 예. 그 이분 말씀은 하나는 맞습니다. 그분들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건물과 땅 이거를 개인이 들고 들어와서 유치원 교육 사업을 한 거죠. 그거를 근데 몰랐느냐? 본인들은 아니 알았어요. 본인들이 유치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땅과 본인의 건물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았고 관계법령을 다 준수하겠다고 서명을 했는데 그 관계법령이라고 하는 게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못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혹은 국가에 헌납해라 강제로 헌납해라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유치원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매년 2조에 넘는 돈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네. 혹은 보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투명하게 우리가 좀 확인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 세금이 쓰여진 곳이 있으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 네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그분들은 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왜? 유치원은 내 거고 유치원 운영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원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그냥 학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섞어서 이때는 공교육이니까 돈을 더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이때는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양면적인 태도를 동시에 보이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예, 어제 유은혜 장관도 보면 우리의 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교육의 그 영역이다 이런 식의 그 언급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 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법,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이른바 박용진 3법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23일에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예.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는 겁니까? 일단 박용진 3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발의로 됐기 때문에요. 이제 당의 입장 확고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네네.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래서 네네.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이시거든요. 예, 예. 교육위원장님도 사인해 주셨고, 또 바른미래당의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간사도, 의원도 서명을 같이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남은 건 그러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박용진 의원 참 용감하게 좋은 일 한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제가 그 칭찬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칭찬만 해주실 게 아니라 법안도 동의해 주시고. 네네. 예. 좀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고. 예. 다른 의원님들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다들 큰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판단이 있으니까 아직 좀 침묵하고 있지만 이게 개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예. 저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 법안에 의거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전에 보면 그 문제 발생한 사립 유치원들이 이름 바꾸거나 대표 이름 바꿔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유아교육법에 사실은 유치원 신설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지를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처벌을 받아서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네네. 아니면 퇴원한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하는 이런 기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함부로 이분들이 여기서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적받고 B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유치원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같은 건물에서 간판만 갈아 끼우고, 그래서 이 유치원을 바꾸는 방식, 간판가리라고 네네. 하는 그런 유치원 개원을 이제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고요. 네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는 유치원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당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요청은 교육당국인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처벌을 할 처분 권한은 설립자에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유치원이 설립자가 바로 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장하고 유치원장이랑 다 같은 사람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셀프 징계를 하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을 또 막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유치원 원장을 이걸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이제 달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유아교육법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해 2조가 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있는데, 이 지원금이 개인에게 가는 거냐, 아니면 유치원 교육 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돈이냐를 놓고서 재판부에서는 판단이 조금씩 막 달라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사실 목적외로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이거를 횡령죄로 처벌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지원금을 보조금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바꾸는 것이 유아교육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유치원 수가 이제 늘어나는 문제인데요. 2배나 늘릴 것이다. 과연 내년까지 1000개 증설이 가능할까? 어제 저희들도 유아를 둔 직원들과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차라리 서울은 그나마 좀 난데, 서울에 아직 인접해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는 거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0개 증설 가능합니까? 1000개가 아니고요. 예. 1000학급입니다. 학급이요. 예, 학급.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게 되면 2-3학급이고요. 많게 하면 한 10개 학급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거니까 1000개 유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거는 감이 좀 다르고요.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병설 이렇게 돼 있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네네.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 빈 교실을 활용하는 병설 유치원, 예. 또 조그마한 가정집이라든지 아파트 2-3채를 이렇게 1층에 있는 2-3채를 해서 이렇게 가정 어린이집 형식으로 작은 단설 유치원을 두는 방식, 혹은 유치원을 폐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거를 매입해서 공영화시키는 매입형 공영 유치원. 네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 내년에 500학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있어서 2022년까지는 대통령 공약상을 완수하겠다. 그래서 전체 40%를 맞추겠다고 했었는데, 국공립 비율을요. 예. 근데 그거를 더 당겨서 2021년까지 이 40%는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땅도 비쌀 거고 이게 쉽게 되겠냐 이런 걱정들이신데 그 형태를 유치원의 형태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예산도 어차피 쓰기로 했었던 예산을 조금씩 당겨서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교육부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내년 원화 모집 중단하겠다, 휴원, 폐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즉각적으로 그 두 가지가 문제였던 거죠. 하나는 이제 국공립을 어떻게 늘릴 거냐라는 장기적인 문제와 지금 당장 폐원, 휴원, 원화 모집 중단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립유치원 일부의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어제 장관이 발표한 대책 보시면 예전에는 없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 폐원, 자기 멋대로 폐원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심각한 경우에는 그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임의 폐원과 관련된 금지 조항이. 그거를 적용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공정거래법 26조를 동원해서 사업자 단체의 단체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전에는 보시면 그 교육당국이 좀 물러터진 태도를 보여서 그냥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그냥 으름장은 났고 또 사실상 그 모집 정원을 감축하는 정도의 대책안을 내놓는 게 다였는데 이번에는 만일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형사처벌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7개가 폐원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 서류가 접수되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행동을 옮기지 않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 교육,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연합회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고 함께 할 일들이 많아요. 네네. 이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신다고 하는 거 적절치 않고 지금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나라이고 법과 제도, 규칙, 규정은 다 지키시고 준수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단체 행동과 단체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실 거예요. 때만 쓰실 거예요. 네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 추진하시면서 국가만 아이돌이다. 후원금 많이 들어온다는데 진짜 많이 들어오시나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요. 격려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면서 참 이제 초선입니다만 국회의원 하길 참 잘했다 하는 보람도 느끼고요. 네네. 그래서 재선 3선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더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매듭 지우고자 한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정상화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네네. 그런데 야구로 치면 이제 겨우 1회 말이 끝난 거예요. 9회 말까지는 아직도 멀었고요. 저는 제가 낸 박용진 3법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네. 어제 발표한 정부의 발표 안에 저도 이러저러한 의견을 냈습니다만 미흡한 것도 많고 네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유치원 유아교육이 정상화되는 날까지는 유은혜 장관하고 되게 친하지만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집권 야당으로서의 역할.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해나가면서 이 문제에서 눈 계속 부릅뜨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뉴스 듣고 돌아오죠.